다음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예약하실 때 프로모션과 크루즈 이용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FreeSC라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모션은 출시 이후 반응이 좋아서 그냥 항상 있는 요금 체계로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프로모션이라기보다는 늘 있는 요금 체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FreeSC 프로모션의 내용은 보통 5가지 특전을 드린다고 선전을 많이 하는데요. 오션뷰 선실 이상을 예약하시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제한 주류 패키지, 그 다음은 7박 크루즈 기준으로 2회 이용하실 수 있는 스페셜티 다이닝 패키지, 선실당 250분 무료 인터넷, 그리고 기항지당 50불 옵션 관광 크레딧을 최대 200불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어린이 무료 요금인데, 사실 이 어린이 무료 요금은 출발 일자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다른 4가지 특전과는 달리 항상 받으실 수 있는 프로모션은 아닙니다. 만약 미와 같은 4가지 5가지 특전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세일 어웨이라는 최저 요금으로 예약이 가능한데요. 선실 종류만 정하시는 개런티 선실 예약입니다. 개런티 선실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비수기에는 어린이 무료 스페셜 요금이 나오기도 하는 크루즈사 중에 하나인데요. 비수기에 간혹 어린이 무료 요금이 나오는 크루즈사로는 로얄 캐리비안, 프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크리스탈, 코스타 크루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MSC 크루즈사는 항상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이 어린이 무료 요금은 무료이더라도 세금은 내세요 야 하고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타신 후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마음에 드셔서 앞으로 2, 3년 안에 한 번 더 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배 안에서 크루즈 넥스트라는 걸 구입해 하시는 것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크루즈사들은 온보드 부킹이라고 해서 배 안에서 크루즈 여행 기간 중에 다음 크루즈를 예약하시면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거나 온보드 크레딧 같은 특전을 드리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서는 온보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지만 크루즈 넥스트라는 바우처 개념의 상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불짜리 이 크루즈 넥스트 바우처를 구입하시면 이 250불을 다음에 가시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기간은 구입일로부터 4년입니다. 그런데 이 250불짜리 크루즈 넥스트 바우처를 구입하시면 할인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250불짜리 바우처 2개를 구입하시면 500불 가치의 크루즈 넥스트 바우처를 250불 할인을 받아서 250불, 그러니까 반값에 구입하시게 되는데요. 4개를 구입하시면 250불 바우처 4개 1000브러치를 500불에 반값에 구입하시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선실당 이 250불짜리 바우처를 1개씩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친구나 친척분들이 같이 가신다면 그 예약에도 이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쓰셔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예약당 1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입하고 4년 안에 사용을 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안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크루즈를 한 번 더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크루즈 넥스트 바우처를 한 2개, 4개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당장에 전략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데요. 가끔은 스윗 선실이나 일찍 예약하시면 일반 선실에도 한 예약에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50불짜리 바우처 하나를 한 예약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바우처는 꼭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타실 분만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다음에 다른 크루즈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면 신중하게 구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신 후에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승객 등록을 하신 후에 예약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 관광, 스파 입장권, 인터넷, 식당 패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발 전에 승객 등록을 마치시고 보딩 패스와 백택 같은 짐 꼬리표 등을 프린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선상 팁은 만 3세 이상은 동일한 금액으로 내시게 되는데요. 일반 선실은
1인당 하루에 15불 50, 그러니까 7박 크루즈로 하시면 1인당 108불 50센트가 되고요. 스위스현실의 승객은 하루에 18불 50, 그러니까 7박 크루즈를 하신다면 1인당 총 129불 50센트 서비스 차지를 내시게 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의 멤버십 등급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플러스, 그리고 암바사더 등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승선하시면 일단 브론즈 레벨이 되고 약간의 혜택은 있긴 한데요. 최소 실버 등급 이상은 돼야 와닿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실버 등급이 되려면 7박 크루즈를 한 4번 정도는 타셔야 하고, 골드 등급이 되시려면 7박 크루즈를 8번 정도는 타야 되니까 아주 크루즈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멤버십 등급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스위스를 예약하시면 이 점수를 2배로 드리고, 회원 특별 세일을 할 때 예약하시면 점수를 2배로 드리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등업이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크루즈사의 멤버십 등급은 7박 크루즈 기준으로 최소 한 4-5번은 타셔야 어느 정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주 크루즈 여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한 크루즈사를 집중해서 이용하시기보다는 여러 크루즈사를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고 승객 본인에게 더 맞는 크루즈를 찾으시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주식을 100주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가실 때 적게는 50불에서 최대 250불까지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가셔서 아시면 좋은 내용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배에 승선하시는 날은 배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승선하시고 복잡한 뷔페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7층에 있는 오시안이나 배에 따라서는 더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뷔페 식당의 혼잡함을 피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한가롭게 점심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다른 크루즈사들과 달리 대부분의 항구에서 셀프 어시스트 하선 방식으로 하선을 하시게 되는데요. 크루즈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 대략 1시간 이후부터 하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항구에 배가 6시 도착이라면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대부분의 승객이 하선을 하시게 됩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시는 기간 중에 서비스 데스크 옆에 가시면 하선 때 필요한 백택이 색깔별로 구비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하선 시간에 해당하는 색깔의 백택을 가지고 오셔서 하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선 후에 항공편 시간이나 다음 일정이 약간 빠듯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가방을 모두 직접 들고 하선을 하시면 항구에서 가방 찾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특징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는 로얄 캐리비언이나 카니발 크루즈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크루즈를 운항하는 회사인데, 가격은 대체적으로 로얄 캐리비언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카니발보다는 좀 비싼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로얄 캐리비언이나 카니발보다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이건 제 여행 취향이나 스타일하고도 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사의 혁신적인 시설이나 공연 등은 모든 크루즈사 중에서 최상급인데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고 그에 비해 음식이 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니발 크루즈는 음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 편인데, 배 크기에 비해 좀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항상 승객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고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업계 1, 2위 업체인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언을 잘 벤치마킹하는 3위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일정 부분은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얄 캐리비언과 카니발을 선호하시는 승객들에게 좀 외면을 받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취향은 실제 배를 타보셔야, 그리고 이 세 가지 크루즈사 배를 다 타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크루즈를 가시기 전에
때문에 한두 번 크루즈를 가보신 분들의 후기나 소감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얄 캐리비언의 초대형 오아시스급 크루즈를 타보셨다면 노르웨이전 크루즈의 브레이크웨이급 아니면 브레이크웨이 플러스급 크루즈선도 나름 상당히 매력과 장점이 있는 크루즈라서 한 번쯤 타보실 만하고요. 특히 정장을 입고 식사하시는 포멀라이트나 정해진 식사 시간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노르웨이전 크루즈의 프리스타일 크루즈를 아주 편안히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은 업계 2위인 로얄 캐리비언이나 1위 카니발 크루즈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보고요. 그 외에도 뭐 셀레브리티 크루즈, 디즈니 크루즈, 버진 보야지 크루즈 같은 다른 흥미로운 크루즈사들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